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은 결혼을 앞두셨던 애비 신부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큰 사건이 벌어지는 바람에 파혼 위기를 겪고 있다고 하시는데요. 대체 무슨 사연일지 지금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며칠 전 상견례를 했던 애비 신부입니다. 이 시기에도 남편감 잘 만나서 결혼까지 잘할 수 있으리라고 믿었습니다. 결혼이야 시기가 썩 좋지 않아서 몇 달은 지나야 할 수 있었겠지만 그 외의 가정은 그럭저럭 순조롭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상견례 자리에서 그 난리가 날 줄은 몰랐습니다. 대체 어쩌다가 일이 이렇게 되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일단 제 이야기부터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저의 경우에는 아버지가 계시지 않으시거든요. 제가 중학교 때 아버지가 갑자기 교통사고가 나서 돌아가셨습니다. 교통사고가 크게 나서 아버지가 험하게 돌아가시는 바람에 아버지 마지막 모습도 못 보았을 정도죠. 화장 후 아버지 뼈가루만 보았습니다. 갑자기 아버지 돌아가시고 졸지에 어머니께서 우리 양육이랑 돈벌이까지 다 떠맡으셨어요. 또 어머니께서 아버지가 운영하던 회사를 이어받으셨지요. 다행히 아버지가 전부터 어머니랑 같이 일을 하신 터라 인수인계 자체는 큰 문제가 없었던 거로 기억합니다. 물론 어머니가 한 고생이야 이루 말할 것도 없어요. 정말 고생도 많이 하시고 언제나 감사하고 또 죄송스러운 마음뿐입니다. 세상에 제가 가장 존경하는 우리 어머니예요. 실제로 저나 제 동생이나 부족함이 없이 컸거든요. 원하는 걸 못했다는 식의 일을 겪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도 괜찮은 대학교에 갔고요. 저보다 공부 더 잘하는 동생은 외국 유학을 떠났어요. 지금 시기가 이렇다 보니 공부를 제대로 못하는 것 같지만 그래도 외국에서 나름대로 자리 잡고 잘 사는 것 같더라고요. 그만큼 저와 여동생이 어머니에게 진 빚이 아주 큽니다. 저는 대학 졸업하고 바로 취업 전선에 뛰어들었고요. 그럭저럭 남들 다니는 수준의 직장 잡고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남자친구와 만나게 되었지요. 이 남자는 비교적 평범하다고 할 수 있겠어요. 어머니 아버지 둘 다 살아계시고요. 그리고 자기 위에 형이랑 누나 한 명씩 있어요. 형은 상견례 자리에서 말고는 거의 못 만났고 누나는 몇 번 본 적이 있었습니다. 애비 시아버지나 시어머니 되실 분도 상견례 자리하기 전부터 몇 번 만나보았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시댁 식구 누구도 크게 이상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시아버지는 학교 선생님 출신이라더니 인격이나 학식이나 흠잡을 데가 없었고요. 남자친구 누나나 형도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문제의 시어머니도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보았을 때 나쁜 분 같지는 않았습니다. 마음에 걸리는 부분은 조금 기가 세고 말이 강한 스타일이라고 할까요? 막말이나 욕 잘하는 것까지는 아닌데 약간 부담스러울 정도로 드센 분 있잖아요. 시어머니가 그런 스타일이라는 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예를 들면 저를 두 번째 본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얘 일하느라 바쁘다던데 그래서 많이 먹나봐. 웨딩복 입으려면 살 좀 빼야겠다. 이런 말이 받아들이기에 따라서 상처가 될 수 있잖아요. 저는 반 농담인 걸 알아듣고 크게 상처받지 않았지만 조금 마음에 걸리기는 했습니다. 다행히 이후 큰일이 없었는데 상견례 자리에서 대박 사건이 터진 겁니다. 상견례 자리에서는 남자친구랑 부모님 그리고 저랑 엄마의 머릿수 채우려고 출국하기 직전이던 우리 여동생도 참여했어요. 결혼식 날짜만 안 잡았지 결혼은 확정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결혼식에 필요한 이야기들도 여럿 오갔습니다. 특히 돈 문제가 많이 오가서 분위기가 좀 딱딱해지기도 했지만 큰 문제는 없으리라 여겼습니다. 그런데 문득 시어머니가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여기 상견례 하기에는 좀 격이 낮은 것 같지 않니? 식당 탓이야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요즘 시국이 그렇다 보니 식당 잡기도 쉽지 않아서 그나마 잡을 수 있는 곳 중에선 최선이었습니다. 무슨 재벌가처럼 상견례를 호텔 레스토랑에서 할 수는 없으니까요. 저랑 남자친구가 함께 식당 예약한 건데 너무 무안을 주는 것 같아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남자친구가 나서서 먼저 한마디 하더라고요. 자기랑 제가 같이 예약했고 요즘 식당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또 한마디 합니다. 이런 건 여자가 센스 있게 잘 잡아야 하는 건데 남자친구랑 제가 같이 예약했다는데 저 탓만 하는 셈이었지요. 물론 불쾌했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참았습니다. 이후 본격적으로 결혼 관련 돈 문제가 화두에 올랐습니다. 처음에는 시댁에서 지금 사태 지나고 나면 가능한 비싼 애식장을 고르자고 하더라고요. 거기까지는 그러려니 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 말이었죠. 우리 남편이랑 저는 은퇴했는데 그쪽 분은 아직 사업하신다면서요? 그럼 식장 비용은 그쪽이 되는 게 어떨까요? 자기들이 비싼 애식장을 잡자고 해놓고 비용을 우리가 전담하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점점 이야기가 가관으로 흘러갔습니다. 말하자면 우리 집안이 돈이 더 많은 것 같으니 비용 대부분을 대라는 말이었습니다. 심지어 혼수도 우리가 압도적으로 많이 해오고 애단비도 많이 달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노골적인 말이라 순식간에 분위기가 싸해졌습니다. 그 말을 듣고 있던 어머니가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알았습니다. 그 대신 집은 우리 아이 단독 명의로 하는 거로 하지요. 솔직히 제 생각에는 시댁 요구 다 들어주면 집을 제 명의로 해도 우리가 손해보는 수준이라고 생각해요. 집도 우리가 더 돈 많이 내고 관련 비용도 훨씬 많이 지출하는 거니까요. 물론 우리 어머니는 꼭 집을 제 단독 명의로 하자는 말이라기보다는 그만큼 시댁 요구가 좀 과하다는 말씀이셨을 겁니다. 그런 과도한 요구를 들어주려면 집 단독 명의는 필요하다는 거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시어머니가 딱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 너무 돈 많이 밝히시네. 요즘 애들이 얼마나 영악한데 집을 단독 명의로 해요? 그 순간부터 분위기가 싸늘해지더라고요. 말인즉 제가 영악해서 나쁜 짓 할지 모르니 단독 명의는 안 된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물론 집 단독 명의가 기분 나쁠 수는 있지요. 하지만 그 전에 우리 집안에서 애식장 비용 전액 지불하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각종 비용 지출 다 요구한 건 어쩌고요. 우리 어머니도 참다 못해 조금 더 세게 나가셨습니다. 아이들 결혼시키는 일에 이러면 안 된다고 일방적으로 한쪽 요구하는 게 아니라고 서로 양보가 필요하다고요. 집을 제 단독 명의로 하는 게 싫으면 비용은 비슷하게 지출하는 게 맞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정확히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정말 독하시네. 그래서 남편이 먼저 가신 거 아니요? 우리 어머니, 돌아가신 아버지 아직 사랑하세요. 아직 젊을 때 미망이 되셔서 마음만 먹으면 재혼하실 수 있었을 겁니다. 돈도 많고 외모도 보통 이상이라는 말을 들으셨으니까요. 하지만 우리 키운 것도 키운 거지만 아버지 마음에 둔 것 때문에 평생 홀로 사셨거든요. 그런 우리 어머니 앞에서 저 따위 말을 하는데 어떻게 참을 수 있겠어요? 우리 엄마가 화가 나서 시어머니 뺨을 주먹으로 때렸습니다. 얼마나 화가 났으면 손바닥도 아니고 주먹질을 하시더군요. 당연히 상견례장 분위기가 완전 뒤집어졌습니다. 서로 욕하고 언성 높이고 우리 여동생도 화가 나서 시어머니한테 지옥에 갈 늙은이니 뭐니 하면서 마구 욕을 퍼부었습니다. 시아버지도 우리 어머니에게 온갖 쌍욕을 하시고 저도 시아버지에게 쌍욕을 했어요. 성적인 욕부터 고려장 운운하는 말까지 상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욕이 다 오갔습니다. 당연히 상견례 분위기는 물론 결혼 약속이고 뭐고 다 파토났습니다. 그날은 너무 분위기가 나빠서 남자친구에게 연락도 못했고요. 다음날에 전화해봤는데 말이 안 통합니다. 자기네 어머니가 말이 심했지만 때린 우리가 잘못이니 무조건 우리가 수그리고 들어오래요. 자기 아버지는 서로 싸운 거니 잊어버릴 수 있다고 하시지만 자기 어머니가 너무 마음에 상처받았다면서 우리 어머니랑 여동생, 저까지 같이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해야 이 결혼 할 수 있다더군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헛소리 집어치우라고 전화 끊었고 지금까지 냉랭하게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파워는 100% 확실하고 남자친구와도 헤어질 것 같거든요. 하지만 그게 맞는 거겠죠? 이런 집안이랑 결혼하면 제 인생 망하겠죠? 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갈등이 폭발하여 파혼 위기를 겪고 계신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사연 보내주신 분의 평생이 달린 일이니 심사숙고해서 올바른 결단을 내리셨으면 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 테니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